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프랑스 독일의 거대 방산 기업인 KNDS의 새로운 주력 전차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디펜스 유스의 6월 18일 기사로 17일 유로사토리에서 선보인 유럽 방산 회사들의 주력 전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는 유럽 방산이 공통적으로 차세대 전차 설계에 실패한 것이 단지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주력 전차라는 밥그릇을 놓고 싸우기 위해 각 방산에서 우후죽순 소개되는 급조된 컨셉의 전차들을 비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메탈의 유럽 차량 시스템 책임자인 비올른 베른하르트는 프랑스 독일의 차세대 주력 전차 프로그램은 명백하게 연기된 프로그램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기사가 끝난 후에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해 봤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의 내용의 자막은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파리 무기 전시의 유로사토리 주력 전차 컨셉 폭발적 증가. 유럽 방산이 공통적으로 차세대 전차 설계에 실패했다면 이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업계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KNDS와 라인메탈은 각각 기존 전차들의 주요한 개선점을 홍보하며 새로운 주력 전차 컨셉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차세대 주력 전차 시스템의 오락가락한 일정이 해당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까지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 또한 첨예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과 프랑스 넥스터의 합작법인인 KNDS는 베를린과 파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레오파드 2A RC 3.0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개발 책임자인 악셀 샤이벨은 약간 지연된 차세대 주력 전차 프로그램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기자들에게는 우리는 반드시 차세대 전차를 개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60톤이 넘는 현재 레오파드2 전차 무게를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포 설계를 포함하여 점차적인 수정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3인의 탑승 인원을 더 깊숙이 보호 셰시 내부로 재배치하고 무인 포탑을 적용함으로써 탱크 위쪽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장갑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주포가 2개의 피벗 포인트에서 움직일 수 있어 포신이 항상 차체 위에 수평으로 놓이게 되어 포의 뒤쪽 흔들림으로 인한 데드 스페이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샤이벨은 설명합니다. 이 회사는 더 긴 사거리와 더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위해 더 큰 발사체를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120mm, 130mm 또는 140mm 구경의 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적용되는 탄약 전달 시스템도 이 컨셉의 일부로 탄산음료 병 유통업체에서 큐브형 저장 용기의 아이디어를 얻어 10초 이내에 3발의 초탄을 배럴에 공급할 수 있다고 샤이벨은 설명했습니다. 포와 포탑 컨셉이 완성되면 2026년 유로사토리의 전시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제기를 공개할 계획이며 그때까지 셰시 디자인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샤이벨은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시험 가능한 구성으로 ARC 3.0 전차를 운전하고 발사했으며 해당 디자인을 독일 연방군에게 제시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샤이벨은 향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레오파드2 전차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2개의 피벗 캐논 설계 덕분에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백지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KNDS는 120mm 아스칼론포를 장착한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의 개발 버전을 선보였는데 140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배럴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KNDS 프랑스 지사에서 궤도형 장갑 프로그램 책임자인 프랑스와 그로샤니에 따르면 이미 이 시스템을 테스트했으며 배럴 교체에 약 2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르클레르 에볼루션 전차는 현재 신규 개발로 제한되고 있으며 기존 르클레르 플랫폼을 개조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경제성의 문제라고 그로샤니는 월요일 KNDS 프랑스가 내놓은 제품을 둘러보는 동안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전차는 레오파드2와 경쟁하기보다는 레오파드가 적합하지 않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레오파드2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로샤니는 그렇지 않았다면 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10년에서 15년 안에 수백 대의 주력 전차 시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스칼론 주포의 성능은 현 세대의 120mm 주포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며 최소 10메가줄의 에너지로 표적에 충격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르클레르 업그레이드는 전차장을 포함한 2인승 포탑과 22발의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하고 2인용 셰시를 장착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무장에는 대드론용 30mm 포와 로터링탄 발사대도 포함될 것입니다. 유로사토리 2022에서 판터 KF-51 전차를 깜짝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던 라인메탈은 월요일에 또 다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무인 포탑을 통해 전차 탑승원이 보호 셰시에서 더 낮게 앉을 수 있고 130mm 주포에서 25개의 준비탄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유럽 차량 시스템 책임자인 비올론 베르나트는 프랑스, 독일의 차세대 주력 전차 프로그램은 명백한 연기라고 이야기하며 해당 모델 개발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MGCS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태역 소장이자 전 프랑스 육군 장비국장이었으며 현재는 COGES 이벤트의 CEO로 유로사토리를 운영하는 샤를 보두앵은 탱크 기술을 둘러싼 이곳의 활동 수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전직 장교로서 이러한 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 적응이 아니라 유럽 군대의 변화입니다. 라고 디펜스 유스에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기사의 내용입니다. KNDS가 신규 레오파드의 장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기존의 레오파드 운용곡들도 모듈식 포탑으로 교체를 한다면 얼마든지 아스칼론 시스템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차 운용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레오파드 탑승 인원 4명, 조종수, 전차장, 탄약수, 포수라는 컨셉을 신규 레오파드의 무인 방식의 포탑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인원은 차체에 3인이 탑승하는 컨셉으로 이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며 또한 이런 인원 배치의 문제에 추가하여 포탑 무인화로 인한 관련 장비들을 어떻게 패키지 관점에서 풀어낼지 근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유는 새로운 레오파드 전차의 장점 중 하나를 낮은 프로파일이라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포신의 사이즈는 커지면서 포탑의 프로파일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새로운 레오파드의 포탑 공간 확보성은 현재 버전 대비 물리적으로 반드시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존 차체의 공간성은 줄어드는데 꾸겨 넣어야 할 인원과 장비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특히 폭발에 대한 에너지 관점에서 120mm 포와 140mm 포 발사 시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140mm 쪽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차체의 변경 없이 기존 레오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기존의 레오파드 차체가 오버스펙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신규 포탑에서 이러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탑에서 백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신규 포탑 컨셉은 2포인트 픽업 방식으로 오히려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엔지니어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놓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이를 그르친다는 옛 어르신들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밀리터리 팩트남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